905번부터 할게요. 905번. 그래서 그렇게 추억에, 그래서 선생님은 아쉽지만 고등학교 때 비행기 타기 실패했었다. 제주도 실패. 여러분들은 잘 성공했네요. 그죠? 하지만 대학원 때 진짜 제주도 진짜 많이 갔어요. 대학원 때. 거의 1년에 한 4번은 갔던 것 같아요. 제주도. 해외도 많이 갔지만. 내 돈 내고 가진 않았지만 국가도는 많이 갔어요. 해외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공부 빡세게 잘하면 혜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박사과정 밟으면서 당연히 학비도 내 돈으로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연구실에서 내줬고, 돈도 받았고, 국가에서. 공부할 때도 돈 받으면서 공부했고, 해외여행도 다 국가 돈으로 맨날 갔다 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내고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군대도 4주만 갔다 왔죠. 그 박사과정 밟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걸로 대체 공부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혜택을 많이 받았죠. 선생님은 학비를 낸 적이 없다. 낸 적이 없어요. 돈을 받고 공부했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돼 있다. 나름대로. 죽을 만큼 공부하면 그런 것들은 잘 돼 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또 이제 과외를 많이 해서 차도 샀다. 그랬었습니다. 자, 최고차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선생님 때는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공대 쪽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 다 의대만 가가지고 문제긴 한데.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 때만 했어도 당연히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다 높았는데 지방 의대들은 당연히 공대보다 낮았었기 때문에 다 지방 의대 안 가고 공대 온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달라졌죠? 그렇죠? 지금 다 의대가 다 위에 있더라고. 문제죠. 독특한 애들이 공대를 가야 된다. 내가 안 가더라도 누군가 가야 된다. 그래야지 난 꼼꼼으로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 논리, 기적의 논리. 자, 봅시다. 일단 요거는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건지 사람은 얘는 기하함수죠.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인데 기하함수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차함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이제 뭐라는 얘기냐면 x 세제곱과 ax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거죠? 홀수차함만 가져야 된다. 원점 대칭 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a를 찾아야 되는데 a를 찾는 게 요거죠. 그치, 수민아? 이게 뭔 소리예요? 헛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0이 나오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3x의 제곱 플러스 a인 거죠. 근데 결론이 이게 2차 함수잖아. 이게 0이 나오려고 그러면 봐봐.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절묘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딱 되는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아서 상세되고 이렇게 상세돼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 잘해요 그러면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이 수식을 봤을 때 이게 그래프로 생각이 돼야 돼.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게 그래프 생각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독학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대부분 애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뭐 수민이 나랑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죠? 수식적으로 공부하고 끝난단 말이야. 이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다 그래프 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돼서 0이 됐는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수식에서 끝나면 안 돼. 이 수식과 그래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빡세게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 그냥 수식 따로, 그래프 따로가 되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수식과 그래프가 같이 가야 되거든. 안 되는 거야. 수식 계산 되는데 어디서 안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해설지에도 그래프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배우는 나의 이제 제자들은 그래프도 같이 생각해봐라. 항상.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0이 됐다라는 내용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봐봐. 내가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주 이제 재밌죠? 이제 적분까지만 일단 좀 배우기 없죠. 적분까지. 지금 이게 되게 봐봐. 이제 그래프로 갔는데 이제 미분에다 적분으로 가고 적분에서 미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프 그린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노는 거 재밌잖아.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온 거. 여기까지 이 넓이만큼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넓이만큼 어떻게 하죠? 내려갔죠. 그럼 이 둘이 넓이가 어떻게, 이 높이가 같겠냐, 안 같겠냐? 같겠죠? 그리고 이 넓이만큼, 여기랑 여기 사실 똑같겠죠, 사실. 뭐 대칭이니까. 이거 누가 봐도 y는 x 대칭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여기 같이 내려갔을 거란 말이야? 요 내려간 만큼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 3까지 됐으면 어떻게 하죠? 올라오죠. 그럼 이게 다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사실. 그래프에서 보자면. 이게 마3이랑 3이랑 똑같은 거고, 여기 0이랑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게 fx인 거야. 요게 fx. 같이 보자면. 그래도 요걸 같이 보게 되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요 점이 어떤 점이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 원점 대칭 함수에서 우리 많이 봤던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뭐냐? x세제곱 마이너스 3x 해가지고 이렇게 원점 대칭 되고, 그거 있잖아. 이게 그 점인 거죠. 이게 0인 게 이제 근이고, 여기 3도 근인 거죠? 아, 맞아, 안 맞아. 근 맞죠? 네. 그때, 요거, 극대극소 되는 게 이게 비율 관계가 있잖아. 이게 비율 관계 뭐죠? 1대 루트 3이잖아. 요 비율 관계 기억나요? 그럼 이게 지금 루트 3인 거니까 루트 3을 나누면 여기라고.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 루트 3이야. 이게 루트 3 곱하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루트 3이라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프로 보자면? 이게 비율 관계로 보자면? 그러니까 얘 근이 이거잖아. 그럼 이 차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이 3인데 근이 x 플러스 루트 3이랑 x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지. 맞아, 맞아. 이제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되면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은 3이잖아. 도함수가. 그러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인데 3배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x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비율관계와 그래프를 통해서 계산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근데 비율관계가 진짜 많이 쓰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당연히 해설지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지만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래프를 많이 접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근데 독학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걸 내가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뭘 시키냐? 뭘 시켰죠? 절대값을 쉬워, 안 쉬워? 쉬웠지? 그럼 이게 이거잖아, 지금. 이 그래프잖아.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했죠? 3까지 했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잖아, 대칭이다. 여기 올리면 둘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결론은 뭐야? 여기 너희들이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얘기야. 대칭이니까. 왜냐면 이게 서로 이게 딱 대칭이니까 여기 내려온 거나 이게 위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여기 원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수축이 있을 테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0,0이니까 얘 0,0이잖아. 중심. 그러니까 이게 여기 X축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X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점이니까 당연히지만 A-9가 되면 이제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딱 대칭입니다. 여기가 딱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리면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0부터 3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하면 나와요. 왜냐면 이거 음수죠. 마이너스 2배 나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결론은 마이너스 2배 0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제 계산은 해야죠.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에 0부터 3까지에다가 a가 마이너스 9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x세제곱 마이너스 9x에 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9의 x제곱에다가 3하고 0을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때리면 되겠습니다.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몇이야? 81? 마이너스 2분의 99, 8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이 나왔겠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때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81이니까 플러스 바뀌고 약분되니까 2분의 81이다. 답이 맞나요? 맞아요? 계산? 어? 빠르게 900원을 봅시다. 틀리지 않았겠죠? 선생님, 맞았겠죠? 905번이죠? 정답은 2분의 81입니다. 맞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율 관계도 쓰고, 이렇게 적분 관계도 보고, 통체적으로 보는 풀이로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놀이를 많이 연습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준비하거나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식 가지고만 놀고 그래프가 안 따라오게 되면 나중에 힘들 것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재밌게 풀면서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주 재밌죠? 906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이제 곱해져 있는 거죠. 우함수, 기함수를 이제 곱해져가지고 노는 문제죠. fx랑 fx 같다. 이제 y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항함수가 그 얘기는 짝수차만 있다. 다항함수 짝수차만 존재한다. 그 다음부터 0부터 1까지 fx, dx는 5다. 뭐 이런 문제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만 아니면 계산할 게 없어서. 그래서 여기 딱 보는 순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보는 순간 우함수, 기함수. 여기만 봐도 벌써 여기 봤는데 우함수, 기함수 생각이 안 나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fx인데 얘가 우함수니까 우기하면 기함수니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기하면 또 없어집니다. 그럼 누구만 남는다 이거죠? 결론은 마이너스 1만 남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0부터 1까지 하면 2배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0부터 1까지 fx dx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그래도 계산할 게 없죠 사실. 얘가 몇이라겠어? 위에서 줬잖아. 얘가 몇이라고 줬죠? 하나? 5야. 뭐 끝났죠. 계산할 게 없죠.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뭐 계산할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 나이 먹은 문제죠. 이 정도면. 그래 안 그래 승나? 나이 먹은 문제잖아 이 정도면. 그죠? 계산할 게 없잖아요. 다 사라지고. 기함수기 때문에. 기우 곱하면 기함수기 때문에 다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놈은
얘밖에 안 남았다. 마이너스 얘밖에. CFC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곱해가지고 우함수냐 기함수냐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잠도 깰 겸 뭐 하나 볼까요? 910번 한번 풀어보세요. 910번. 910번 넘겨가지고 여러분들 졸립니다. 정적분도 이제 끝나면 이제 넓이하고 활용하면 끝날 텐데. 오늘이 28일이죠? 11월 첫째 주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다시 앞으로 가야죠. 그럼 다시 복습하고. 자, 910번. 너는 누구냐? 알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죠. 그죠?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워요? 사장님 어떻게 느낌이 왔어요? 그냥 응. 그 기함수 걸로 같다는 것까지 했는데. 응. 자, 실제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게 두 가지가 쓰여졌는데, 이게 보이냐? 이거? 수민아? 이거 어떤 원리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점 대칭 함수잖아. 이제 기함수라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치? 그럼 0부터 2까지 준 거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준 거랑,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 두 개 더하면 몇이 돼야 되냐, 다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0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몇이라는 얘기죠? 몇이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죠.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랑 더하면 얘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K랑 5를 더하면 3K 마이너스 1이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9까지니까 합치면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fx, dx가 되겠고 그 값이 뭐가 된다? K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이 둘을 합치면. 얘랑 같다 안 같다? 같겠죠. 이렇게 뭐 개념 알고 나면 사실 계산은 거의 없어요. 허무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이제 잘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풀라고 이제 보통 시키냐면 애들한테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켜봐. 그냥 가장 만만한 1차 함수를 그려. 원점 대칭으로. 대충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그린 다음에 봐봐. 0부터 2까지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사실 이게 반대로 됐어야 됐네. 미안해. 음수니까 반대로 그립시다. 뭐 이렇게 됐다고 그려볼까요? 그냥 원점 대칭 가장 이렇게 보는 거. 0부터 2까지 하면, 0부터 2까지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가장 만만한 거 그리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몇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보면? 5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게 그 얘기잖아,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5면은 원점 대칭이 여기로 5라는 거잖아. 근데 어. 왜 2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게? 이게 0부터 2까지잖아. 원점 대칭이잖아. 0부터 2까지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겠지. 대칭 관계 쓰는 거잖아. 원점 대칭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온 거지. 그러면 얘도 이제 해보면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3까지잖아. 여기까지 왔다고 쳐. 이게 뭔 거야 지금? K인 거야. 여기가 지금 K인 거잖아. 몽수 나오겠지 사실 거의 확률적으로 웬만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 한 게 뭐야? 5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는 거야? K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잖아.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보는 거야. 사실 솔직히 말해야 돼.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인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푸는 거지. 잘 안 보일 때. 왜냐면 수식적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보면 좀 직관적으로 좀 보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이제 고수가 되면 머릿속에 되니까 선생님 같이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 기본적인 거 하나 그려놓던지 아니면 뭐 y축 대칭 함수 나오면 2차 함수 하나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푸세요. 그냥.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그려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K는 6이니까 K는 몇이다? 3이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더하는 게 바로 얘야. 얘다. 마이너스 3까지 준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구하면 K가 3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쉽게. 왜냐면 5하고 K까지 더한 게 이게 적분한 거잖아.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한 거잖아. 그래프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림이랑 수식이랑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도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 근데 애들이 수식놀이만 하기 시작하면 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놀이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랑 연결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라 맨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어려워. 생각이 안 나. 원래 그런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볼 때, 자, 0부터 4까지 ft의 dt를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 얘를 어떻게 봐야 되죠? 이 끝과 아래 끝이 다 지금 향수기 때문에 얘를 뭐로 봐야 된다? 어떤 향수처럼 보면 된다. 이 끝과 아래 끝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변형시켰을 때 여기 t만 있으면 되는데 t 말고 x가 섞여져 있으면 x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얘는 어떤 상수값인 거야. 적분하고 4하고 0 대입해서 계산하다 보면 상수값이 나오는 거죠. t가 다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fx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약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이거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무슨 제기용법? 있는 자기 자신 또 들어가는 뭐 제기용법 있잖아요. 영어에서.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계산하면 k다. 약간 그 영어 제기용법 같은 느낌? 우리 그런 거 배우냐? 어디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 영어 시간에 배워? 그런 문법 구닥다리 같은 걸 이제 배우지 않기 나지 않습니까? 생각에 뭐 선생님 시대 때 있었는데 성문 종합영어 뭐 이렇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제 수학은 정석이었고 이제 영어는 성문 종합영어가 이제 대세였다. 정말 재미없는 책들이었죠. 지금 기억나. 자,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0부터 4까지. 자, 이제 FT로 바뀌었으니까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되죠? T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게 뭐다, 이게? K다. 요거를 계산해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시계나 나오는 거죠. 여기 있던 걸 다시 집어넣어서. 그럼 요거 이제 T로 접근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1의 T의 4제곱 이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KT. 자, K의 상수 취급합니다. 4하고 0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T 대신에 집어넣는 거예요. K에다 집어넣거나 그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문자가 여기 나오면 애들이 이상한 데 집어넣는 애들이 꼭 있어요. 계산하다 보면. 지금 T로 접근했기 때문에 T 자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 4의 4승에서 4분의 1 하면 4의 3승이죠. 몇이죠? 64. 4의 제곱 빼면 16. t자리에 들어가니까 4k. 요게 뭐랑 같다? k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처럼 됐죠? 그죠? 이로 넘어가면 3k이고 4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그럼 k는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6. 그래서 2차 함수 나왔죠. fx. k가 마이너스 16이.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요런. 그래서 f2 값을 구해라. 일단 2 집어넣으면 돼요. 뭐 이런 문제. k 놓고 푸는 문제. 약간 적분 문제는 사실 약간 암기가 가능한 게 그 막 응용하고 막 바꾸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적분은 미분에 비해서 훨씬 쉬워. 그러니까 왜 쉽냐면 계산은 복잡하거든? 근데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좀 쉽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계산이 쉬워서 쉽다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미분은요, 한계가 없어요. 참고로 해줄게요. 무궁무진합니다. 미분은. 그래서 미분 쪽이 어려운 문제로 가면 더 어렵거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는 적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2. 있습니까? 없으면 또 슬퍼졌겠죠? 그래서 요 문제랑 봐봐. 여기서 t로에 그냥 t만 있는데 봐봐. 이거 약간 변형시켜놓은 문제가 몇 번이냐면 912번이에요. 912번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912번에서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봐봐봐. 912번에서 뭘 실수하냐면 애들이 시키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912번에서 봐봐. 요 뒷부분만 볼게. 여기가 지금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에 ft의 디테일 뒤에 써있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를 여기서 k라고 놓으면은 끝나. 틀리는 거야. 그냥 무조건 t예요. 왜 틀리냐? 왜 틀리냐? 자, 잘 봐. 이게 t로 접근하는 거니까 t 대신에 1하고 0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t로 접근할 때 t에 관련된 거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얘는 무슨 취급이 되는 거냐면 상수 취급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론은. 얘는 이렇게 돼요, 결론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그 다음에 얘를 k로 놓는 거야. 이제 t로 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2x 플러스 1에다 k를 곱한 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자랑 관련된 것만 나왔으면 k나 칠할 수 있겠지만 이 앞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문자가 있으면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다 없어져 남은 애들만 k라고 놔야 된다. 근데 이 통째로 k라고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곧바로 집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fx는 뭐가 되는 거냐? 이 문제에서 fx가 뭐가 되는 거냐? 계산 안 할게요.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이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kx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전개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뒷부분에 있는 거지. 이게 뒷부분에 있는 거죠.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그래서 얘를 였다가 집어넣어야지 다시. 그럼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게 되면 0부터 1까지 ft니까 3t 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k의 dt가 k다. 그래서 t로 접근한 다음에 t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약삽하게 넣었어요. 이렇게 약삽하게 돼요,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 문제처럼, 대표 문제처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K의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죠.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형시켜서 이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시험 때 꼭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항상 우리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여유였을 때는 잘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해지고 막 내 마음이 막 흥긋흥긋하고 막 다급해지면 어떻게 된다? 보였던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시간 배분,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풀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긴장하게 되면 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점수의 목표가 100점이 아닌 이상은 당황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라.
그리고 특히 이제 세 문제가 항상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세 문제가 남았었는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수민은 어떻게 해야 돼? 3분밖에 안 남아서 세 문제가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두 문제는 버리고 가장 쉬워 보이는 한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문제 다 어물쩍 건드리다 보면 세 개 다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항상 시간 배분과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실수를 안 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시간 관리 하시고요. 자, 916번 같은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지 같은 문제죠. 왜일까요? 916번은 왜 그지 같은 문제죠? 계산이 돌아서 계산이 더럽잖아요. 이게 지금 그 더하고 뺀 거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개로 우리가 미지수를 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916번은요 이 상수로 두는 거를 두 개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fx 이거 안 풀어줄 거예요? 이런 좀 따뜻하게 낸 거지. 이렇게 봐봐 이게 0부터 1까지 fy dy랑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충분히 이렇게 0부터 1까지 뭐로 나눌 수 있죠? gy, dy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지수를 일단 이제 k로 놓기가 좀 그렇네. 뭐 a로 놨고 얘를 b로 놨다고 쳐봐.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상수 취급할 수 있잖아. 두 개 따로 놔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gx는 뭐가 되는? 그럼 그거는 뭐야? fx라는 거는 3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인 거야.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gx를 이렇게 썼죠. 두 개로 해가지고 좀 귀찮게 된 거예요.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앞에가 또 0부터 1까지 fy dy 빼기 뭐가 됐죠? 0부터 1까지 gy dy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a고 얘가 또 뭐가 된 거죠? 얘가 또 b가 났잖아. 그러니까 gx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 gx가 4x 제곱 세제곱이죠? 플러스 a 마이너스 b를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죠? a가 나와야 돼. 그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연방해야 돼.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12개 준 거예요. 상당히 귀찮은 문제죠. 뭐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수로 나누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씩을 줬고 그 두 개씩에서 식 두 개를 뽑아내서 연방해서 풀어라. 그래서 3문제인 거예요.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냥 계산하기가 싫죠? 그냥 계산하기가 싫다. 뭐 그런 느낌으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A, B는 상수 취급해서 해야 되니까 적분할 때 좀 조심해라. 계산할 때. 그래서 계산은 누구한테 맡기겠다? 내가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겠다, 수민아?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상문제예요. 근데 뭐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 그래도 계산 복잡한데 굳이 또 복잡하게 했어야 되냐. 꼭 그래야만 했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윗끝과 아랫끝에 0과 1이 있거나 상수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되는데, 917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 뻔한 문제들인데, 얘를 볼 때는 또 다르게 봐야 된다. 따라란, 딴, 딴, 딴.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스트림이 나왔어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다시 주는데, 이 끝과 아래 끝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죠?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이 끝과 아래 끝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결론 봐봐. 내가 얘를 적분한다고 생각해. 내가 항상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얘를 부정적분 때리면 대문자가 되잖아. 대문자 ft가 된 다음에, 라지 ft가 된 다음에, 이 끝과 아래 끝에 집어넣으면,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얘라는 건 뭐냐? 얘는 뭐야? x에 대한 뭐야? 함수야. 뭐에 대한 함수라고요? x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보고 있지만 얘는 x에 대한 함수인 거야. 뭐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 gx라. 함수처럼 본다는 거야. 얘를.
얘를 이제 이름 붙일 때 어떻게 이름 붙였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인다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너무 길잖아. 선생님 좀 줄여가지고 정적함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 용어가 있나요? 아니 내가 그냥 줄인 거예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또 이렇게 쓰죠. gx라고 얘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얘를 뭐처럼 봐야 된다? x에 대한 뭐로 봐야 된다? 함수로 봐야 된다. 얘는 어떻게 보는 거죠? 상수처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볼 때도 상수처럼 봐야 되는 경우와 함수처럼 봐야 되는 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오마이갓!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함수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가끔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보면. 근데 이제 좀 기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얘한테 정정함수 그냥 길어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근데 내가 편에 부를 때 이제 야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언제 이해하고 있냐 길어가지고 그냥 정정함수가 만들어 여기 넘어가는데 편에 이게 정정함수인 거야. 쉽게 보자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을 때 우리 뭐처럼 봐야 된다? 함수처럼 보고 있어야 돼. 근데 그 함수가 나오잖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 얘를 미분하면 여기서 이제 미분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봐봐 얘를 미분해서 이 형태에서 미분하기 좀 어렵잖아. 그치? 이걸 미분해서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겠어? 얘 미분하면 뭐 나오겠냐? 사람아 x를 미분하면 뭐 나오겠어? 소문자 fx 스몰 fx가 되고 이제는 상수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스몰 fx가 나와요. 요걸 알아야 돼요. 봐봐. 근데 요 상태에서 미분하면 잘 안 보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 잘 보이냐? 그냥 선생님 저는 그냥 다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습관이 많이 들자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외국말 아니죠?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봐서 미분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봐서 미분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밑에처럼 보라는 거지 조금.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러면 얘를 양면에 미분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줄에 양쪽에 x 미분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야? 2x 빼기 4. 이렇게 주는 거죠. 첫 번째 준 거고요. 정정함수가 나오면 첫 번째 미분해요. 두 번째도 뭐 하냐? 두 번째도 뭐 하냐? 자, 정정함수 나올 때 첫 번째 미분합니다. 정정함수 나올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미분. 두 번째 뭐 하냐면 이 x에다가 위 끝과 아래 끝 똑같이 되는 상수를 넣어요. 그럼 x에 뭐 넣어야 되죠? a 넣죠. 그럼 여기 뭐가 되죠? 좌변이? a 집어넣으면 0이죠. a까지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x에다가 a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위끝 아래끝 같아지도록 집어넣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좌변 0이 되니까 좌변 0이고 우변에 a 집어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죠. a 값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양수라고 주지 않았냐? 문제에서? 네. 그러면 a 몇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4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0 또는 다인데 4라는 얘기예요. 양수라고 줬으니까. a 값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구했죠. fx도 구했고 a도 구했어요. 모든 걸 다 알았다. 구하라는 게 뭐야? fa잖아. f 4번한 얘기죠, 결론은? 얘가 4니까? 그러니까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4이 8 빼기 4니까 몇이다? 4. 그러니까 이 정정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진짜 많이 나와. 아마 이번 시험에도 100%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보통 하는 짓이 두 가지예요. 자, 정정함수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안 했다. 직무유기입니다. 세우랑 쳐야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일단 미분 한번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0되도록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안에서 튀어갖고 왔다. 혼납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튀었어. 괜찮아요. 두 가지를 안 해서 튀었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보는 순간 정정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반자동적으로 그냥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정정하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때 출제 확률이 100%라고 봐요. 안 내면 선생님 좀 이상하신 거예요. 안 낼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정적으로 정의된 함수를 선생님이 정정함수로 부르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 내가 정한 거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막 정정함수 못 알아들어도 애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요. 내가 중에 줄인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럼 변형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하나 풀어보고 싶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920번 얘는 뭐가 다를 것인가? 따라란 따라 920번 여러분들은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920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변형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재밌게 나왔는데 함수라고 줬어요. 윗끝과 아랫끝에 일단은 다 뭐가 있죠? x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봐봐. 수민아, 얘는 일단 0이 되는 건 x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에 집어넣어도 0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얘 봐봐.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얘를 먼저 미분할 거잖아 우리가. 얘가 정정함수잖아. 미분할 거잖아.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요 부정적분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 귀찮은 짓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보통 부정적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 심지어 풀어주는 게 아니야. 얘를 무조건 치환해. 뭐라고 치환한다? GT라고 치환하지. 이렇게. 이해됐어? 왜냐면 미분하게 되면 굳이 저거를 부정적분을 한 것 같다 계산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치환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배우면 막 치환하고 안 하고 막 자기 혼자 복잡하게 계산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짜증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fx인데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적분하게 되면 대문자로 바뀌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 거야? g의 x 플러스 1 빼기 뭐로 보는 거야? g의 x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양변을 뭐로 미분한다고?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미분하게 되면 이게 뭐로 바뀌죠? 대문자 라지 g가 뭐로 바뀌겠어? 소문자 g로 바뀌면서 x 플러스라고 사실 여기 속미분 해야 되거든? 속미분할 때 몇이야 지금? 1이죠. 가끔 1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조심해야 돼. 여기도 뭐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gx. 그러니까 봐봐. 지금 gt가 이렇게 줬지. 다시 미분하면 다시 돌아와. 굳이 부정적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넣는 거야. 봐봐. gx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t 자리에다 뭐만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2만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x 플러스 1이 몇 등이 되는 거야? 3승이 되는 거야. 그럼 x 집어넣어서 빼는 거죠. 그럼 이게 f 프라임 x가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굳이 얘를 이 상태로 부정적분해서 계산하면 더 복잡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치환한다고 보는 거야. 항상 계산할 때. 어차피 미분할 거니까.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대 계산하지 말아라. 정정함수 나오면 미분할 때.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는 놈들은 이제 다 집에 가는 겁니다. 4분의 1 t에 4제곱 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니까 넣어가서 계산한 다음에 같이 미분 때리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러면 이제 복잡한 길로 갔다.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 멀리 가졌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틀린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안 올라가고 있다 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시험장에서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틀린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요건 거의 이제 공식도 알고 있잖아, 이거. 아니야? 모르냐? 세제곱?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정도 못 외우고 있나? 빼잖아. 없어질 거 같아. f 프라임 x는 뭐가 된다, 결론은?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몇이 된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했죠? 얘만 걷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0부터 2까지 얘 들어가서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에 dx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힘든 길이 간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하고 있는데 뭔가 계산이 복잡하게 가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선생님, 이 계산이 최선입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왜냐면 계산을 줄여야 돼. 어떻게 될까? 적분 구간에서. 자, 뭐 변형 문제들이 많은데 뭐 922번 문제도 있죠. 9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요? 922번. 이거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 하세요. 이건 뭐 계산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보다 여러분들도 계산 잘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요즘 계산 잘 안 하니까. 그럼 문제 풀어줄 때 아니면 제 계산도 안 해요. 요즘 귀찮아가지고. 자, 여기도 저 끝에 정정함수가 나오고 있죠? 1부터 x까지 ft의 dt. 여기가 정정함수 나왔으니까, 수민아! 자,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자, 뭐 해야 되죠? 2분. 또, 뭐 넣어야 되죠? 먼저 넣기부터 할까? x에 뭐 넣어야 되죠? 안 넣어요? x에 뭐 넣어야 되죠? 1. 일단 힌트 넣읍시다. 먼저 넣고 시작합시다. 그럼 f1이 좌변이고 우변은 1 빼기 4. 여기 0이죠? f1은 몇이 나온다? 마 3이 나온다. 일단 가지고 계세요. f1은 마 3이다. 언젠가 쓰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 1번 했어. 이제 1번 했어. 이제 2번은 이제 미분 한번 해주죠? 좌변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이죠? 요렇게 되겠죠. 곱의 미분법. 자,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고 얘 미분하면 fx죠? 맞아 안 맞아? 그죠? 네. 그래서 fx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누구 준 거냐? 도함수 준 겁니다. 양변 x로 나누게 되면 도함수 준 겁니다. 3x 빼기 뭐가 되는 거다? 8이라고 준 거예요. 도함수. 부정적분 문제죠. 부정적분하고 뭔가 정확하게 절묘하게 문제죠. 이게 이제 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여기서 줬잖아. 적분상수 C 해결하라고. 뭐라고 줬죠? F1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3이라고 줬죠. 적분상수까지 준 절묘한 문제죠? 아닙니까? fx 구해야 되잖아. fk는 41이라고 했으니까 fx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부정적분 때리면 fx는 이제 2 내려오니까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c인데 이 c는 f1이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f1을 대입하는 순간 2분의 3 빼기 8 더하기 c는 마 3 이렇게 되면서 이제 c값이 나오죠. c가 몇 나오냐? 2분의 7인가? 암산하면? 맞아요? 아니에요? C가 2분의 7인가 같아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 k 집어넣을 때 41? 계산이 이렇게 짜증나냐? k 집어넣을 때 41이래. 그러면 결론은 2분의 3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2분의 7이 41일 때 k 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댄스.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수 K가 있나 봐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보면 되게 좋겠죠? 양아치가 아닌 이상. 그렇죠? 1을 곱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7 82 82 넘어오면 마이너스 75가 되나요? 자, 수민아 인수분해 부탁합니다. 나 이거 인수분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줬냐?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죠? 아니야? 쉬워? 딱 보자마자 나옵니까? 하하, 좀 크게 가서 마이너스 15하고 k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25? 오, 나오네. 정수라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k는 3분의 25는 아니겠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 오, 빠른 인수분해. 아주 좋아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뭐, 한 두 번째 장만에 초반에 나올 만하지 않니? 아닌가? 아니야? 너무 어려워.
첫 번째 짝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짝은 좀 쉬워야 되잖아. 조금 이렇게 보자마자 나와주는 문제들 좀 해줘야지 또, 좀 이렇게 인간미가 좀 있고 수학 시험에도 약간 초반부터 너무 복잡하면 조금 그렇지 않아? 또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이 정도. 자, 923번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903번은요 별표 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예요 이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암기하는 문제다. 따라란. 한 번만 이제 증명을 해줄 테니까 정확히 따라오시고, 자, 요거 통째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증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좀 잘 안 나오는데 얘만 이제 파고 끝낼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니 뭐 엑셀에 2 집어넣겠죠. 뭐 2 집어넣어서 A값 찾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미분할 거 아니야, 100%. 그치? 이 상태로 미분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막 X랑 T랑 섞여 있어. 막 X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짜증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때려. 전개 때려, 이렇게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시켜야 돼. 어떻게 한다고? 분리. 이제 서로,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제. 그죠? 너랑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그죠? 엄마, 아빠가 이제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일찍 죽었잖아. 뭔 이혼입니까? 빨리 살다 보면 금방 죽으니까 이혼할 틈이 없었는데. 오래 사니까 무슨 황혼이나 뭐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 이 X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내보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돼요? 자, 수민아 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미분하는 거야. 이 상태로 미분하는데, 잘 봐. 미분할 때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가 지금, 봐봐. 얘를 뭐처럼 봐야 된다 그랬어? 얘를 뭐처럼 봐야 된다 그랬어? 얘가 함수인 거야. 뭐라고?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했어? 아까 전에. 뭐 gx처럼 나타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x로 미분하면 사람은 어떤 미분법을 써야 될 것 같냐? 내가 봤을 때. 그래, 고배 미분법을 써야 돼. 얘 고배 미분법을 써야 되는 거야. 이 상태로 보면은 별로 고배 미분법을 쓰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보고 있는데 얘를 보고 있지만 함수처럼 보고 있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고배민법 이렇게 보면 고배민법 쓸 것 같은 느낌은 안 되잖아. 되냐? 수민아? 안 되죠. 근데 얘를 함수처럼 보면 둘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배민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서 미분하게 되면 봐봐. 이거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이제 증명해보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암기를 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은 내가 뭐 얘를 미분했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 끝났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써요. 맞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거 그냥 남겨놓고 뒤에 거 어떻게 한다? 미분하죠. 이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f? x가 됩니다. 그죠? 얘 미분하면 fx 되죠? 아까 했었죠? 요 뒤에 거 미분하면 fx 됩니다. 그냥. 자, 그럼 요 뒤에 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t 자리에다 다 뭐 들어가면 돼? x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다 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t 자리에 x 집어넣으면 돼요. 어차피.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된다? x, f,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져요.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이해됐어, 지금? 자, 이거 하고 이제 끝낼 건데, 다음 회에 다 풀어줄 건데. 자, 잘 봐. 얘를 미분할 때, 봐봐. 여기서 2 한번, 여기다가 x에다가 2 한번 넣어서 식 하나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미분한 다음에 또 2를 넣을 수 있어. 왜? 얘도 무한함수니까? 정정함수니까.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뭐 나오냐? 사랑아, 뭐 나와?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네, fx가 나오죠. 얘를요, fx까지 가려면 몇 번 미분했냐면, 2번 미분해야 됩니다. 2번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대로 했다면, 아까 전에 그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다면 한 번만 미분하면 여기 있잖아.
근데 이렇게 주면 몇 번 미분해야 fx 나온다고? 2번. 딱 정해지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2번 하면 fx. 근데 조금 어렵게 내면 여기서도 2 집어낼 수 있지만 여기서도 뭐 집어낼 수 있는 거야? 2 집어낼 수 있는 거야. 두 개의 식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정정함수 2번 중첩된 문제.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되겠고 문제 풀 때 외우는 애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곧바로 A 값을 구하죠. 뭐 집어넣고 A 값 구하겠어? 첫 번째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합니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미분 때리면 fx 나오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게 되면 금방 푸는 문제긴 한데 일단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 준 거야.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2번 미분해야지 fx가 된다.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